바다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허브가 되어가고 있는 이곳. 기후, 해양, 기술, 사람을 통한 성장의 중심엔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산업의 시작에는 월드 엑스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자랑할 만한 멋진 미항, 항구 도시를 하나 갖게 되죠. 역대 월드 엑스포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와 계층 간 양극화 등 세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부산 월드 엑스포. 해양 도시 부산에서 그린 엑스포가 치러진다는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 4차 산업, 수소,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우주항공 산업의 세계적 대비 무대가 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또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프트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줄 기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을 바로 지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2023년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4차 PT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K 콘텐츠 등 문화의 힘이 강조되었는데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Jae-Sung Park. 첫 PT 발표자로 나선 가수 싸이. 부산 월드 엑스포는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 브랜드가 될 것이라 강조했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가수 카리나도 힘을 더했습니다. And here a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현재 부산은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가치 플랫폼으로서의 월드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산업과 경제, 과학 등 세계의 신기술을 교류하고 나누는 올림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국가 위주로 월드 엑스포가 개최되었죠. 초기의 박람회는 당대 혁신 제품과 발명품이 최초로 소개되는 무대가 되었는데요. 최초의 그 세계 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영국 런던에서 열린 1851년에 열린 그 엑스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89년에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에펠탑이 등장을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시의 엑스포는 기본적인 취지가 인류 첨단의 신기술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쪽에 이 엑스포의 철학이나 목적들이 이제 모여 있다고 봐야 돼요. 월드 엑스포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는 192개국이 참여했고 7,3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였는데요.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약 110조 원이었으며 63만 명이라는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은 전 세계의 G2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국가 브랜드가 커졌습니다.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서비스, 관광, 물류 등의 산업 분야에서 약 53조 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드 엑스포를 통해 총 24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코로나19로 개막이 1년 연기됐으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19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죠. 근데 이런 엑스포를 이제 모든 나라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국고가 일단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엑스포가 유치되고 나면 그 후에 파급되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처음에 초기에 투자한 그 국고에 비해서 뭐 10배,
100배 이상으로 사실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2030년 월드 엑스포를 신청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한국의 부산, 이탈리아 로마까지 총 3개국이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엑스포의 유치 후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더 클 것인가를 BIE 회원국들은 봐야 된다고 봐요. 우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엑스포가 유치되는 순간 부산의 그 오래된 수건 사업 하나가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멋진 워터프론트의 전면을 갖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고 우리나라로서는 자랑할 만한 멋진 미항 항구 도시를 하나 갖게 되죠. 런던의 크리스탈 팰리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유니스피어까지 20세기 월드 엑스포에서는 과학이나 기술을 선보였고 건설 유형의 기념물이나 유산을 남기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월드 엑스포는 변화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교류와 공존의 역할로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 기술을 전시하는 전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참여국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솔루션의 장이 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 유산 개발에서 벗어나 박람회 개최를 통한 전 세계인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새로운 미래상 제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서는 이제 인터 커넥티비티, 상호 연결성을 주제로 엑스포가 열렸고 2015년 이태리 밀라노에서는 식량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2025년 오사카에서 하는 엑스포는 새로운 보건, 헬스를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집단적인 의지, 공동의 노력, 그리고 창의적인 그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의 장이 되고 있어요. 월드 엑스포는 박람회의 의미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엑스포가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자기 기술을 과시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그런 장이었다고 한다면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 또 각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해결의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는 엑스포로 우리 엑스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이전 엑스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나라가 겪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류 공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 함께 살아남는 것입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만의 비전을 담은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엑스포.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탄소 중립 엑스포. 첨단 기술 엑스포와 문화 엑스포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생활과 경제 영역에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다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또 이 경제적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게 하나의 추세고, 또 하나는 생태적인 대전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 전체가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해결의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엑스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 해결에 세계인의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그 노력은 전 세계에 공개됐죠. 한국만의 성장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사업을 제시하고 추진해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부산 이니셔티브가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또 압축적인 발전 과정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를 이 각국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런 발전도상국 각각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이 힘이 되겠다. 각 분야에서 나름의 이 고도의 그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함께 선택을 해서 함께 풀어보자. 그리고 그 풀어본 결과를 엑스포에 함께 전시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이니셔티브에서는 기후변화와 대응, 보건 등 세계 위기 극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고 빈곤과 권위주의를 모두 극복한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발전 노하우 등을 부산에서 공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러한 주요 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고 2030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기후에 좀 더 회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과 사실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세계적 항해를 이끌어줄 열쇠로 기후변화와 국가, 계층 간 양극화 등 세계가 당면할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개념들을 전체 박람회에서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했죠. 그린 에너지와 탄소 중립 시대를 구현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고 휴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인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시스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2030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부산의 구도심인 북항에 유치할 계획인데요. 해양 도시로서의 매력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부산에서의 북항은 탈산업화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건데요. 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자 도심에 인접한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600년 전에 이미 개항을 했었고 또 이 부산항을 통해서 그 북항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모든 물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드나들었고 또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이 그쪽을 통해서 다 들어온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던 항만이고 그 항구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도심 한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굴곡을 다 상징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역사적인 장소를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엑스포 부지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항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곳으로 1407년 최초의 무역항 부산포로 시작해 근대 발전을 이끌어낸 곳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소화해내고 2000년대 3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항은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용도가 폐기되고 방치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버려졌던 항만 시설을 재활용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이제 그러한 항만 워터프론트로 이제 바꿔놓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엑스포가 유치되는 순간 아마 그러한 동력들이 이제 북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북항 지역이 당연히 뭐 시드니나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나 암스테르담의 도클랜드 아니면 뭐 인접한 일본의 오사카 항처럼 또는 그 이상의 그 멋진 항구 도시의 전면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주요 행사와 비교했을 때 월드 엑스포의 효과는 놀라운데요.
2030년 부산에 유치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효과는 60조 원을 넘고 고용 창출 효과도 5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은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그리고 국가를 알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엑스포는 단지 사람을 오게 하고 나라를 알리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엑스포 사이트가 전체적인 도시 구조를 바꿔놔요. 특히 부산이 그런 경우. 부산 월드 엑스포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월드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되고 부산을 거점으로 제2경제권 부흥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와 한류 확산의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면서 중진국으로 올라섰고 월드컵 유치하면서 선진국을 바라보게 됐었는데 아마 이번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인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 효과가 다른 월드컵 올림픽보다도 2~3배가 큰 월드 엑스포를 처음으로 한번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또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산만의 엑스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국민이 함께 살아가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엑스포 유치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관람객은 300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5천억 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은 138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20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 동안 200개국에서 5,050만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단순한 이 행사 개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가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잡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전 엑스포에는 약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 일명 꿈돌이 세대라 불린 당시의 학생들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 후 2012년 여수에서 또다시 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요. 여수 엑스포를 찾은 약 820만 명의 관람객은 미래 기술들을 둘러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이뤘습니다. 여수 엑스포는 인구가 30만인 도시에서 800만의 관광객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관광의 도시라는 것을 될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런 나로에서 우주에 발사한 로켓 아마 대전 엑스포에 영향이 있던 거 보시면 될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가지고서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떠나서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대전, 여수에서 진행된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라 하고 등록 엑스포와 다르게 규모가 작은 전문 박람회로 최대 3개월 동안 전시했습니다. 인정 엑스포하고 등록 엑스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부지도 적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우리 그 개최지 국가에서 건물을 주고 모듈 형태를 줘서 그걸 임대하는 형식이거든요. 2030년에 열어지는 그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라고 레지스트드 엑스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적 자체도 뭐 2배 이상, 한 서너 배 이상 크게 되고요. 그 개최 기간도 2배 이상 6개월 동안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렀고 2번의 인정 엑스포 개최를 기본으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건데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더 나은 미래로의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부산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미래를 보여주는 쾌적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온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와 기업, 민관은 코리아 원팀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서울광장과 부산 광안리에서는 그린클 챌린지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고요. 자전거를 타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후변화 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엑스포 해양관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를 실감하면서 부산 월드 엑스포의 주제를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부산시청에는 엑스포 홍보관을 만들어 월드 엑스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미래 비전의 부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클 챌린지도 이제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만든 이제 캠페인입니다. 그린클 챌린지는 이제 4월달 실사단이 왔을 때 서울 광화문과 부산역에서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부산시에서는 그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후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들을 통해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자 마련된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에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은 빛이 났습니다. 지난 4월 2030 월드 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해 국제 박람회 기구 BI 실사단이 부산을 찾았는데요. BI 실사단은 행사 부지를 둘러보고 부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문하셨던 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공간과 그런 어떤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보내고 열렬히 환영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실사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국제사회의 뜻과 지혜의 힘을 모으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분들이 뭐 관광하는 뭐 어떤 뭐 경제적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이 발전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또 부산이 또 세계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가 열리고 나면 부산의 관광 효과가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I think Busan is a big city. It has a lot to offer, so I think it's a good place. Exciting place to come. The sea is beautiful, but the culture is what brought us to South Korea to begin with. So a mixture of those two. The people are amazing as well. We haven't had any problem. Every person that we've come across has been nothing but nice, kind, and very helpful. 부산의 세계 3대 글로벌 해양 도시로의 도약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찾는 부산. 부산은 세계로. 세계는 부산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때가 됐고, 왜냐면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자존심 상한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 국민이 전부 응원해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를 기원합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적 유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Busan World Expo, fighting!